진영기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능력보다 더 큰 회장자를 원하는 어떤 욕심을, 본인이 이제 주변 사람을 항상 의심하는 모습에서 이제 의심을, 진화형 인물은 계속 뭔가 성격이 좀 변덕스럽고 이런 부분에서 변심을 좀 상징한다고 좀 연결지어서 좀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한성입니다. 부잣집 막내 아들 드라마를 보면서 각 인물들에 대해서 흥미롭게 관찰하다 보니까 성격장애를 진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많이 이렇게 좀 흡사하게 이제 인물들을 좀 이렇게 묘사하는 부분을 보고 고증을 해서 캐릭터를 살렸구나라고 저는 좀 느꼈거든요. 이건 정말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고요. 이 인물들에 대해서 사실 직접 진료를 한 것도 아니고, 사실 성격장애는 미국의 정신과 진단체계 DSM-5에 기재되어 있긴 하지만 그 타당성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성격장애로 사실 모든 인물들을 다 설명할 수도 없을 뿐더러 왜곡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재미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양철 회장은 드라마 초반부터 이 드라마의 내용을 이끄는 강한 인상을 주죠. 진양철 회장을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그 성격장애는 자기애성 성격장애거든요.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이제 가장 큰 특징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신을 좀 숭배하길 원하고, 대인관계에서 좀 착취적인 모습들이 있고, 감정이입의 부족이 특징입니다. 공식 소개를 보면 이 3심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하나는 욕심, 다른 하나는 의심, 마지막 하나는 이제 변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의 마음이 정신과에서 그 자기애성 성격장애에서 진단하는 기준하고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욕심에 대해서 좀 말을 해보면 무한한 성공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 한도제철을 사실은 굉장히 비싼 가격에 사서 돈이 잘 유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아진다 자동차를 인수하려는 이런 욕심들은 자신의 성공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멈춤이 없다는 부분에서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어떤 욕심이라는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의심입니다. 진양철 회장은 다른 아들들에게 장자승계 원칙을 여러 차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아무도 그걸 믿고 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장자승계를 받게 된 부회장조차도 그 말을 믿기보다는 항상 전전긍긍하고 아버지의 눈치를 보면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 모습들을 보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이 결국 진양철 회장이 갖고 있는 의심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들과 딸들은 서로를 계속 견제하면서 진양철의 그 자리를 더 공고히 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하나 그 서자인 인물의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를 이제 거역하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되자 진양철 회장은 이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드라마에서 그 아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지 않느냐라는 가족의 질문에 다른 아들들이 본을 보일까봐 그렇다고 대답을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진양철이 얼마나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그 자신의 자녀들조차 의심하고 있는 부분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변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인관계에 이제 착취적인 모습이 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자녀들을 테스트하는 모습이 나오죠. 테스트를 실패했을 때는 굉장히 쓸모없는 존재로 자녀들은 느끼게 되고, 특히나 이게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진영기 부회장은 사실 끊임없이 진양철 회장의 눈치를 보면서 비위를 맞추려고 하지만 항상 좀 진양철 회장한테 꾸중을 듣게 되죠. 하지만 진양철 회장한테 인정을 받은 장면이 있었는데요. 비싼 값이지만 이제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인수를 하게 됐고, 이제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 장면에서 진양철 회장이 따뜻한 국을 챙겨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사실 진영기 부회장은 굉장히 좀 감동을 받은 어떤 표정을 좀 보이는데요.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무섭다고 느껴졌던 것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있었지만 사소한 배려에도 굉장히 큰 감동을 받는 부분이 지금 아버지에게 좀 어떻게 보면 좀 가스라이팅을 당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대인관계적으로 좀 그 자녀들이 착취당하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세 가지 마음에 대해서 그냥 상상해서 연결시켜지는 것은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진영기, 진동기, 진하영 이렇게 세 인물인데요. 각 인물들이 그 마음을 하나씩 좀 대변하는 것 같은 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영기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능력보다 더 큰 회장자를 원하는 어떤 욕심을, 진동기 인물 같은 경우에는 협잡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주변 사람을 항상 의심하는 모습에서 이제 의심을, 진하영 인물은 계속 뭔가 성격이 좀 변덕스럽고 이런 부분에서 변심을 좀 상징한다고 좀 연결지어서 좀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기애성 인격장애의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자신의 문제는 굉장히 특별하고 특이해서 다른 높은지의 사람만이 그것을 좀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있는데요. 진양철 회장과 진도준 관계를 좀 보면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양철 회장은 처음에 진도준이 찾아왔을 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죠. 하지만 진도준이 어떤 영특하고 영민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자신의 사람을 인정을 하죠. 그러다가 영화에 투자했다는 이야기를 듣자 진양철 회장은 굉장히 실망을 하고, 그때 말했던 대사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너는 할아버지 손자인 줄 알았더니 엄마 아빠가 아들 복이 있었던 것이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내 격에게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어떤 이야기를 돌려 말한 것 같다고 느꼈고요. 좀 자신의 후계자는 좀 자신과 같은 모습이어야 좀 인정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에서 좀 진양철 회장의 그 자기애성 인격장애의 큰 특징을 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진양철 회장의 키워드는 그 진양철이 갖고 있는 자신의 욕심, 어떤 돈에 대한 어떤 그런 욕심들이 이 인물을 가장 움직이는데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진양철 회장도 가족들이 서로 간에 이제 왕자의 난 그리고 아들끼리 서로 다투는 것이 마치 이제 지옥과 같은 일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양철 회장도 본인이 자신의 행동의 결과들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결과는 진양철 회장도 굉장히 좀 후회스럽고 좀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